안녕하세요. 많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 목표, 그러니까 SDG를 열심히 세우고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더 나아지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해답을 찾아볼 건데요. ISO 53002 표준을 통해서 그냥 목표만 세우는 걸 넘어서 진짜 개선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여러분 회사에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SDGs 달성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는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또 올해보다 내년이 정말로 더 나아지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네, 맞아요. 목표를 세우는 건 사실 첫 단추를 깨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어려운 건 그 다음부터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배우고 또 그걸 바탕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시스템. 이른바 개선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 바로 여기에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해결책이 ISO 53002의 14항 개선 파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조항은 우리가 힘들게 얻은 교훈들이 그냥 보고서 안에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경영학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PDCA 사이클, 계획하고 플랜, 실행하고 do, 점검하고 체크, 조치한다 act.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ISO 53002의 14항은 이 사이클의 마지막이자 사실상 다음 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조치, 즉 액트 단계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있어야만 사이클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진짜 발전이 이뤄지는 거죠. 자, 그럼 이 개선이라는 큰 그림, 이걸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까요? 표준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핵심 기동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지속적인 개선이고 다른 하나는 시정 조치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정말 중요한데요. 지속적인 개선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반면에 시정 조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획에서 벗어났을 때 그걸 바로잡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사전 예방적이고 다른 하나는 사후 대응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둘 다 꼭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표준은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성과 분석은 뭐 기본이고요. 다른 잘하는 곳은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해야겠죠. 제가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해관계자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운 목표가 너무 낮은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다 계획대로 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업 활동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게 부정적인 결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인 결과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계획과 달라졌을 때 이걸 그냥 넘기지 않고 체계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프로세스, 즉 시정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개선 과정의 심장부에는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바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표준이 이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보통 갈등이나 불만이라고 하면 다들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표준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인용문처럼요. 그런 것들을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조직이 뭘 놓치고 있는지 배우고 성과를 재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이해관계자와 더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로 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죠. 그럼 그 갈등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구체적인 6단계짜리 도구 상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로 시작해서 그게 잘 안 되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거죠. 이런 체계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해관계자 중심의 접근법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바로 UN SDGs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 Leave No One Behind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지만 우리 활동의 영향력을 제대로 측정하려면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바로 임계값과 할당이라는 개념입니다. 임계값.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 정도는 해야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최소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으로는 최소한 이 선은 넘어야 한다는 기준이 될 수 있고요. 환경적으로는 절대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상한선이 될 수 있겠죠. 과학적,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객관적인 기준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직원들에게 임금을 줄 때 그냥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만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회사가 진짜 책임을 다하려면 직원들이 그 지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인 생활임금을 임계값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책임인 거죠. 다음은 할당입니다. 기후변화 같은 거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 회사 혼자 다 해결할 순 없잖아요. 할당은 바로 그 거대한 케이크에서 우리 회사가 책임져야 할 공정한 한 조각이 얼마인지를 정해주는 개념입니다. 우리 회사의 규모나 영향력에 비례해서 책임의 몫을 정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 조각들이 모여서 어떻게 진짜 의미 있는 변화, 즉 진정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지 말이죠. 결국 ISO 503,002는 그냥 책장에 꽂아두는 기준서가 아닙니다. ESG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같은 말들이 그냥 좋은 구호로 끝나지 않게 우리 회사의 진짜 일하는 방식, 그러니까 DNA에 새겨놓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이건 우리 회사에서 바로 시작해볼 수 있겠다 싶은 거 혹시 하나라도 떠오르셨나요? 당신의 조직이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그 작지만 의미 있는 첫 번째 개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